오늘은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비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정말 리얼로 모델분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상황을 봐서 지금 여기 모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손 상태를 살짝 보시면 컬러링 하신 지 한 열흘 좀 넘으셨나요? 한 열흘 정도 되셨나요? 한 2주? 2주? 2주 정도 되셔서 지금 좀 노가다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엣지도 좀 까지고 깨지고 지금 굳은 살이나 옆에 사이드 이렇게 보시면 이중 이제 약간 이런 데 보시면 여기 보통 고객님들이 이런 데 아파하시잖아요. 지금 제 손도 실은 엉망이에요. 지금 제 손도 거의 안 해놓은 상황인 게 이분 이제 고객님 전 이제 습관적으로 고객님이라고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옆에 사이드에 굳은 살이나 루즈 스킨이 너무 많이 쌓이면서 딱딱해지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뜯어내시다가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큐티클 보시면 엄청 건조하시고 좀 많이 이쪽은 좀 딱딱하시네요. 근데 그냥 노멀하게 루즈 스킨이 좀 많으세요. 그죠? 여기 보시면 좀 이제 오프하고 나서 보면 알겠지만 루즈 스킨이 좀 많은 상태의 손이시고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거는 이분은 참 건조하시고 굳은 살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환절기 아직은 이제 뭐 좀 덥지만 좀 있으면 금방 이제 훅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케어할 때 큐티클 정리보다는 진짜 굳은 살 때문에 되게 힘든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 손도 좀 이따 중간에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손 타입을 좀 보여드리면서 소그푸드 보여드릴 거지만 실은 케어 문의가 제일 많았어요. 저는 그렇게 케어했더니 잘 안 되던데요. 막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케어를 좀 오늘은 제 손도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은 제 손이 지금 상태가 죄송해요. 아이고. 살짝 위로 올려서 볼게요. 제 손 상태를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기 이제 하시는 분한테 좀 연습을 하라고 손을 내드렸더니만 이렇게 제가 손이 나갔어요. 보이시죠? 손에 줄 간 거. 자, 이렇게 줄이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손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쪽을 조금 케어하다가 중간에 루즈 스킨까지만 제거하고 그냥 왔는데 우선은 제 손도 한번 좀 이따 중간에 한번 셀프로 살짝 한번 할 거예요. 제 손 상태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고객님이 처음에 이렇게 오시면 당연히 이렇게 앉으셨다라고 하면 소독하신 다음에 오프부터 들어가시겠죠. 자, 지금 손 상태 그냥 풀 컬러링 하신 상태인 거고요.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두께로 컬러링 하셨어요. 자, 소그프 하실 때부터 이제 그냥 살롱 정말 제가 오늘은 방송을 할 때 공지에 뭐라 하냐면 정말 찐 살롱 스타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진짜 살롱에서 시술하는 것처럼 5손가락 쑥 오프하고 우선 10손가락을 다 하는 건 좀 시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이 많아질 거니까 5손가락 다 오프하고 케어하고 굳은살 정리하고 젤 시술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갑자기 막 오프부터 들어가면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것만 살짝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드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드릴 2가지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뭐 타입은 다 틀리지만 회사마다 드릴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 사용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비트거든요. 드릴은 사용하는 방법 다 똑같아요. 그냥 온오프, 그 다음에 속도 조절,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이라는 거는 시계의 반대, 제가 이 오른손잡이라면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맞물려지면서 갈아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즉 비트가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이죠.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정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역방향이라고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드릴 기계는 뭐 F하고 R이 있다면 정방향, 역방향, 그 다음에 RPM 속도라는 건 1분당 몇 번 회전이 되느냐가 RPM을 말하는 거고요. 온오프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그냥 온오프 8이라고 하면은 8000 RPM 뭐 숫자가 있는 기계들도 있을 거고요. 기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이 설명드릴 게 없어요. 비트의 설명을 드릴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계는 그냥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니면 뭐 RPM 이렇게 표시되는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포터블 타입이 아니라 뭐 직렬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다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드릴이 몇 RPM까지 출력이 가능한 드릴이냐는 알고 계셔야죠. 보통은 한 3만 RPM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25,000에서 3만 정도의 출력을 갖고 있는 드릴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1분 내에 몇 번 회전하느냐예요. 예, 그거의 RPM이 그거 속도를 RPM이라고 하는데 보통 내일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RPM은 25,000에서 3만 RPM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조금 강한 힘 있는 드릴이라고 하면 35,000 정도? 기계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요 앞쪽에 있는 이게 핸드피스라고 하는데 요 앞쪽에 있는 구멍이 제가 그냥 어려운 말 안 쓰고 심플하게 그냥 알기 쉽게끔 그냥 일상생활 언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앞에 있는 그 홀 구멍 들어가는 쪽이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이 지름이 뭐라고 할까요? 전 세계 규격이 그냥 일반적인 규격을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중국의 아주 특이한 드릴이 아닌 이상은 아이셀 비트하고 거의 전 세계 드릴 비트 규격하고는 거의 다 맞습니다. 호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아이셀 비트 다른 회사 거랑 호환이 돼요? 기본적인 거는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에 대해서 호환성에 대해서는 핸드피스가 아주 특이한 핸드피스만 아니고서는 거의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드릴이라고 하면 거의 다 호환은 맞으실 거예요. 자, 정말 노멀하게 살롱 스타일로 쏘고프하고 케어까지 빨리빨리 하는 걸로 먼저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면 자, 쏘고프부터 갈 건데 저는 지금 이분이 5손가락을 다 쏘고프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트는 보통 쏘고프 한다라고 하면은 카바이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요런 소재가 카바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렇게 색깔이나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애가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예, 요렇게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는 애들은 세라믹이라고 하고 좀 이렇게 골드로 코팅이 되어 있거나 한마디로 쇠 소재로 되어 있는 건 카바이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고객님 손에 시술을 하실 때 탑하고 컬러젤까지 오프를 할 때는 카바이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베이스라던가 컬러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비트를 한번 바꿉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소재로 진행할 수 있는 카바이트나 아니면 베이스 젤을 오프할 때만 사용하는 베이스 오프 비트라고 하는 비트가 있는데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비트를 한 가지만 가지고 다 오프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주셔서 손톱 상태에 맞춰서 그리스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은 180그릿이다, 100그릿이다 라고 하면은 손톱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많이 부드러워지는 240그릿이나 320, 그런 300 정도 되는 높은 그릿을 좀 부드러운 비트를 가지고 베이스 쪽으로 오프를 하다 보면 손톱 손상도 훨씬 더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쏙을 안 써요. 그냥 거의 다 오프로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비트를 바꿔서 오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걸 같이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핸드피스에 제가 한 45그램 요걸로 비트는 제가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저장은 어디 되나요? 라는데 IGTV에다가 그냥 그대로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저희가 알셀이 비트가 되게 많아요. 지금 거의 60번이 넘어갔거든요. 62번인가? 네, 되게 많아요. 저희가 종류가. 근데 종류가 되게 많은 거의 이유는 세라믹하고 카바이트 소재에 따라서 두 군데로 나뉘어지는 것과 그리스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보시면 똑같은 모양인데도 세 개나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가 여기 보시면 100그릿이냐 180이냐 240그릿이냐 이런 식으로 강도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다 똑같은 모양인데 그리스가 두 개, 세 개로 막 나뉘어지죠. 여기도 보면은 자, CMFX 이런 것처럼 그리스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종류가 나뉘어지는 거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묶어버리면 쏘고프 비트 중에서도 세라믹이냐 카바이트냐 카바이트 중에서도 모양이 이렇게 위에가 동그란 애냐 네모난 애냐 그렇게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7, 8, 9번 전부 다 빨리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44, 45, 46번 보이시죠? 오프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건 요 45번을 사용할게요. C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면 글리터라던가 그러니까 컬러젤 말고요. 글리터
그 다음에 이거는 종이 어디서 받을 수 없을까 근데 이거 전체 스캔된 내용을요 저희가 쇼핑몰에다가 한번 올려놓을게요. 제가 방송 끝나고 내일 정도까지 좀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스캔본 디자인이 있거든요. 이걸 전체 보실 수 있게끔 종이 받아보시려면 또 시간 걸리시고 하시니까 그냥 저희가 쇼핑몰에다가 사진 스캔한 거를 올려놓을게요. 그거 보셔서 체크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45번. 그 다음에 44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꺼운 클리어 젤이나 뭐 글리터. 그 다음에 46번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제가 한번 살짝 썼기 때문에 한 번만 더스트 먼지를 털고 할게요. 네. 선생님들 이거를 청소를 하실 때 소독하실 때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하시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더스트 비트라고 있어요. 먼지를 털어내는 비트. 얘는 이거 다시 제가 스캔해서 올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실 때 37번에 메탈 더스트 비트라고 있거든요. 방송 저장도 해드릴 거고요. 이거 스캔본도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막 지금 메모해야지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캡처 하셨다가 나중에 빨리 보실 수 있게끔만 털어내는 겁니다. 간혹 칫솔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칫솔로 하면 잘 안 떨어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설명할 것도 많고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학구열 높게 진행을 합니다. RPM은 어느 정도로 맞췄냐면요. RPM이라고 하면 속도를 말씀드리잖아요. 감사해요. 항상 끄고 하다가 오늘은 좀 키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지금 실은 번호 RPM 표시가 안 돼 있는 드릴을 가지고 할 거예요. 요렇게 봤을 때 여길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금만 줌화해서 보여드리겠네요. 제가 지금 한 5번째 칸 정도 해놨는데 보통 여기 정중앙에 있는 게 뭐 기계마다 조금 틀리긴 하지만 10,000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고 10,000이나 12,000을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고 보통 저는 이 11시 방향이나 12시 방향을 넘어간 여기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여기까지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근데 보통 저는 소그풀을 한다 라고 하면은 11시 방향을 많이 두고요. 케어를 한다 그러면 9시 방향을 많이 둡니다. 9시 방향 아니면 11시 방향. 10시에서 11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거의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요 정도는 RPM이 몇이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보통 8,000에서 10,000 정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계에다가 숫자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는요 숫자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일부러 제가 오늘 이 드릴을 갖고 왔어요. 숫자는 보통 이게 뭐 8, 10 이런 식으로 딱 번호판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10이라고 하면 10,000rpm인 거고 8이면 8,000rpm인 건데 이게 없잖아요. 얘네는 그럼 보통 요 정도 왔을 때가 한 11시 방향이 보통 한 8,000-9,000rp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부터는 제가 살롱에서 하는 것처럼 그대로 조금 더 각도를 틀까? 안 보이시면 얘기해 주세요. 이 정도. 자, 먼저 지금 이분이 여기는 2주 전에 했는데 여기 최근에 다시 발랐나 봐요. 큐티클 가까이까지 와버려서 지금 좀 간당간당하죠. 이럴 때 좀 겁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큐티클 쪽 무시하시고 중간에서부터 먼저 하세요. 나는 이거 무서워서 잘 못하겠어. 큐티클 쪽에 가까이 가는 거 무서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큐티클 굳이 가까이 가려고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은 그냥 무시하시고 사이드 있는 부분만 조금만 먼저 갈아내려고 하세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각도를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에서 할 때는 큐티클 쪽에 있을 땐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올라갔어요. 살짝. 여기 베드 부분을 할 때는 눕혀서 진행을 하지만 큐티클 쪽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손톱이 포름으로 이렇게 쫑긋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살짝 앞쪽을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비트를 앞쪽으로 살짝 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힘 빼고요. 어느 정도 스쳐만 가요. 그래도 비트 커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좋은 비트들은요. 이렇게만 지나가도 저 지금 피 쏠리는 거 하나도 안 보이시죠? 저 뜨겁지도 않아요.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도 갈려요. 그래서 힘을 준다고 해서 잘 오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만 진행해 주면 되는데 다만 선생님들이 하실 때 이걸 힘을 주셔가지고 밀어내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이 무조건 손톱에 발열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살짝 짧게
굉장히 얇게 천천히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이쪽에 오셨을 때는 살짝 요렇게 돌리셔서 스킨 다운 시키시고 옆에 사이드 살짝 내려오듯이. 자, 만약에 큐티클 피부에 닿을 것 같아. 그러면은 굳이 가까이 무섭게, 여기 지금 저도 남았죠?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 요렇게만 남겨두세요. 나중에 다른 비트를 쓸 거예요. 괜히 무섭게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근데 무서워하시고 고객님도 하고 나도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굳이 옆에 사이즈까지 가지 마시고 놔두시고요. 자, 이렇게 살짝 요 반대쪽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고객님이 살짝 손을 요렇게 돌리신 다음에 스킨 다운 시키시고, 자, 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옆으로 누웠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누웠죠. 그러면 내가 손을 이쪽 오른쪽 손을 막 세우거나 많이 돌리는 게 아니라 거의 정방향을 하고 있고 이쪽 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옆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면 오른손 핸드피스를 갖고 있는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요. 이쪽 손만 열심히 이렇게 방향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움직이면서 각도를 잡아주셔야 가장 안정적으로 쏘고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옆에 사이드는 다 한번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오프를 했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탑만 먼저 살짝 한번 갈아주세요. 왜냐? 탑이 가장 오프가 안 되고 시끄럽고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탑을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갈아놓고 나면 기본적으로 고객님들이 시술을 받으실 때 기분이 덜 나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놔두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롱에서 하는 것처럼 사이드 살짝 날리고 이제부터 조금 속도감 낼게요. 탑만 먼저 전반적으로 다 갈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금 정말 살롱에서 하는 것처럼 좀 빨리빨리 할 거예요. 제가 항상 라방에서는 한 손가락, 두 손가락 정도만 보여드렸더니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살롱에서 작업을 하실 때 좀 감이 안 오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살롱에서 하는 것처럼 오늘은 5손가락, 10손가락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5손가락만 살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되게 이걸 이렇게 밀지 않고요. 되게 짧게 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살짝 밀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발열을 받기 전에 빨리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아무리 강한 비트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열을 받기 전에 얼른 떼버리기 때문에 발열이 덜 하거든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왜 뜨겁냐고 하냐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쓸어내리세요. 그러면 벌써 지금 되게 많이 갈리긴 했지만 이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뜨거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옆으로 이렇게 밀면서 탑만 먼저 갈아낼 거예요. 되게 가볍게 그냥 스무스하게 힘 빼시고 살짝만 갈아낼게요. 자, 베이스 좀 컬러 남아있어도 무시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살짝 전반적으로 탑만 날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죄송한데 혹시 에어컨 켜져 있는지 한번 체크 받으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큐티클 쪽에서 살짝 지나갈게요. 옆에 보시면 제가 움직이는 핸드피스의 각도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이드 모브사 이렇게 살짝 돌려서 봤죠? 지금 항상 모든 소고프를 할 때 큐티클 사이드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한 다음에 가볍게 전체적으로 탑을 날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소고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건데, 지금 보니까 이분이 탑을 하기 전에 손 자체는 보면 중간에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중간에 아마 탑을 한번 하시고 멀티 커버를 하셨거나 아니면 탑을 2번 바르신 것 같아요. 자, 탑 2번 하셨죠? 네, 약간 그렇게 보이네요. 자, 한 번 살짝 갈았는데도 밑에 또 반짝이는 게 나왔다. 그럼 탑을 2번 발랐다는 얘기니까 그 2번 바른 탑까지 다 오프를 하셔야 됩니다. 떨어져 나갈 때 안 티나요. 자, 지금의 상태에서는 별로 떨어져 나갈 거는 없어요. 왜냐면 아직은 리프팅 된 부분을 탁 건드린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탑만 갈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엣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좀 이따 여기 오프할 때는 탁 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오프라는 게 아니라 탑만 갈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비트는 100그릇 정도 되는 비트고 되게 강한 비트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좀 성격이 급한 편이기 때문에
살롱에서 되게 빨리빨리 흔는 시술을 하실 때는 이거 비트 하나로 다 오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면 솔직히 제가 비트를 잡은 지 저는 몇 년 됐지? 우선은 거의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비트를 잡은 지는. 진짜 많이 잡았었기 때문에 강한 비트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이 손톱 표면에서 움직였을 때 힘의 강도 조절을 비트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렇게까지 쓰시려면 정말 비트를 오래 사용해 보시고 여러 비트를 많이 만져보셨던 분들은 가능한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비트 하나를 가지고 전체 오프를 다 한다? 아마 많은 손톱을 많이 구멍을 내보시고 뭘 할 거냐면, 베이스 컬러랑 베이스 있는 요 약간 부드럽게 남아있는 부분을 지금 제거를 할 건데요. 자, 지금 사이드 있는 부분이 좀 남아있잖아요. 무시하세요. 우선 좀 이따 제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 하나 바꿨고요. 지금 제가 뭘로 바꿨냐면, 처음에는 카바이트를 썼어요. 근데 중간에 지금 세라믹으로 바꿨습니다. 세라믹으로 바꾼 이유는 확실히 얘보다는 세라믹이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진동이나 발열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고객님 손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지금 보니까 좀 되게 많이 건조하고요. 자꾸 쪽 나가는 게 손톱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전부 다 카바이트로 다 오프를 한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손톱이 더 얇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조금 더 얘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 만져보면 이게 그리스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렇게 주민을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많이 주민할게요. 얘랑 봤을 때 이 촘촘한 부분이 완전 틀린 거 보이세요? 얘는 되게 넓고 얘는 되게 촘촘하죠. 얘가 훨씬 더 그리스가 높다란 얘기예요. 살짝 더스트 한번 털고 진행해야겠네요. 주민을 많이 당겼더니 이거 낀 게 보여요. 잠시만요. 자, 이럴 때는 아까는 이 비트 같은 경우는 이게 결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약간 옥수수콘처럼 가로 세로 직각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얘는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실 때는 사선 결에 맞춰서 오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더스트를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잡았으면 잠시만 봐주세요. 네,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거의 다 처음 사용했던 비트는 M비트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비트는 2XF라고 해서 비트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240그리즈입니다. 제일 부드러운 애예요. 얘는 솔직히 피부에 갖다 대도 다치지도 않고요. 실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머리 보면 얘가 매끄럽죠. 얘가 좀 약간 대머리처럼 생겼어요. 되게 매끄러워서 피부에 닿아도 거의 얘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하시다가 간혹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비트는 아프다고 딱 빼시는데 얘는 닿아도 별로 간지럽다고 해야 되나? 별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실은 제일 비트들 중에 알셀에서 갖고 있는 모든 비트들 중에 얘가 제일 부드럽습니다. 소고프 비트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표면 정렬 비트 이런 거 말고요. 소고프 비트 중에서는 얘가 제일 부드러워요. 자, 얘는 번호가 3번입니다. 3번 비트를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오프를 시작을 할게요. RPM은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지금 8,000에서 9,000 정도 주고 있고요. 자, 어느 정도 큐티클을 잡았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선생님 하실 때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 이러면 손톱의 이 평면이 좀 울퉁불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내려오는 게 가장 손톱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오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이드 남아있는 거 무시하시고요. 좀 더 다른 비트 쓸 거예요. 너무 끝쪽에 있는 것들은. 자, 보시면 제가 짧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짧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무조건 100%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 하다가 발열을 떼기 때문에 뜨거운 게 거의 느껴지지 못하실 거고요. 무엇보다 고객님이 진동을 거의 못 느껴요. 뭐 하나 싶을 정도로 소리도 지금 되게 작거든요. 자, 그리고 더스트도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얇게 지금 오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살짝 이렇게 전체로 한번 굴려주는 거는 조금 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오프하다 보면 아무래도 각이 조금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오프하다 보면 이렇게 각 옆에서 봤을 때 직각이 생길 수 있는데,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날려주면 한번 전체적으로 포름 형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짝 날린 거예요. 근데 지금 살짝 보시면 약간 베이셀이 남아 있어요. 무시하세요. 자, 자, 지금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넘겨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이드 있는 부분을 밀어냈으면 이렇게 중간에 내려가면서 살짝 보시면, 제가 처음에 사이드 할 때는 머리 앞부분을 사용을 하죠. 그쵸? 근데 옆에 사이드 할 때도 여기 머리 앞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눕혀서 사용할 때는 앞부분보다 거의 중간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힘을 거의 빼고 살짝 이렇게. 지금 비트 사용하는 부분 보이시죠? 앞부분이 아니라 여기 비트 보시면 여기 앞부분이 아니라 지금 중간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세워서 각을 할 때는 거의 보통 제가 머리 앞부분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오프를 빨리 할 때 전체 면을 사용을 할 때는요, 중간 부분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살짝 내려가면서.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또 깨져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깨진 거 발견해서, 여기 깨진 거 보이시죠? 그럴 때에는 살짝 긴장하시고 이쪽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옆으로 밀어 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술하시다가 갑자기 탁 튀면 내 눈 쪽으로 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옆으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치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시술하시다가 중간에 켜버리면 내 눈에 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튈 것 같은 부분이 보인다 라고 할 때 옆으로 밀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거의 베이스 있는 부분까지는 거의 다 오프를 끝냈어요. 자, 근데 비트 바꿀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제일 처음에는 가장 힘이 강한 카바이트 비트로 했고요. 두 번째가 세라믹으로 했어요. 중간에 컬러 젤이나 베이스까지는. 자, 그럼 이제 사이드 부분이 남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모양이 되게 얄쌍하게 나와 있는, 얘는 베이스 젤만 갈아내는 전용 비트예요. 베이스 오프 비트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사용한 애가 45번 비트예요. 45번. 얘가 탑이나 좀 두꺼운 글리터라던가 탑 부분 뭐 클리어 젤이나 이런 거 오프를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어느 정도 오프를 했다라고 하면은 좀 부드러운 컬러 젤이 나오거나 베이스 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3번을 썼어요. 여기 보시면 3번 보이시죠? 2XF 비트라고 적혀 있죠. 3번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쓸 거냐면 14번 베이스 오프 비트라고 되어 있는, 얘는 정말 막대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사이드 있는 부분을 오프를 하신다거나 손톱이 좀 패일 것 같은 걱정 자체를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각을 세우질 못하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8천 정도 두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때 베이스를 오프를 하실 때는 살짝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태를 좀 보고 지금 볼게요. 지금 큐티클 라인 쪽이 아직 남아있죠. 자, 이럴 때에는 지금 완전 힘 뺐어요. 거의 힘주지 않고 진행합니다. 조금만 줌이 당겨 볼게요. 사이드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이럴 때 되게 편해요. 여기 보이세요? 살살 내려오듯이 오프를 해주시면은 여기가 오프가 됐고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보시면 여기도 지금 픽 컬러가 남아있었잖아요. 이런 사이드 있는 부분도 살짝. 자, 보시면 제가 이걸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계속 정방향으로 있고 여기선만 이렇게 돌렸어요. 자, 고객님 손을 잡고 제가 지금 손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자, 손동작을 이렇게 돌렸어요. 고객님 손을. 힘드세요, 고객님? 네, 고객님 손을 살짝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면은 하나도 안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니퍼 케어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손님 손을 돌리셔야지, 내가 손을 이렇게 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다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고객님 손을 살짝 이렇게 손목을 돌리신 다음에 이렇게 잡으세요. 잡았죠? 그럼 지금 줌이 당겨 볼게요. 내가 딱 오프하기 좋은 각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살짝 사이드. 자, 그리고 지금 옆에 사이드 있는 부분은 다 정리됐죠?
여기 아까부터 계속 눈에 걸려요. 자, 이거 제거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손톱에 보시면 미묘하게 베이스들이 남아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오프를 하냐면은, 먼저 얘는 지금 베이스 오브 비트라고 하는 애는요, 좀 특이한 비트인 게, 얘는 사람 손톱은 많이 못 갈아내고요, 젤만 갈아내는 좀 특성을 갖고 있는 비트예요. 그래서 대신 무조건 힘을 빼고 하셔야 됩니다. 힘을 주는 순간 얘도 손톱을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는 힘을 빼고 그냥 비비듯이만 살짝살짝 넘어가면 손톱은 많이 못 갈아내고요, 거의 젤만 갈아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살짝 갈아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몇 번 날려볼게요. 하나, 둘. 지금 완전히 힘 뺐고요. 그냥 이렇게 살짝 굴리듯이만 손톱 위에서 비트가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또 너무 많이 하시면 손톱이 얇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뭘 하냐면, 이렇게 봤을 때 손톱에 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톱에 각을 날리면서 베이스를 오프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나갔고요. 자, 여기 사이드 다시 똑같이 가겠습니다. 오프 사이드 살짝 갈아서, 이때 언제 사용하냐면요, 왜 젤 오버레이 하고 나서 이런 사이드 있는 부분 리프팅 나시는 경우 있죠. 그럴 때 거기만 살짝 갈아주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사이드 있는 부분도 여기가 이렇게 젤이 흘러가지고, 아까 여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젤 흘러서 넘쳐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더 줌이 당겨볼게요. 여기 지금 젤이 너무 많아서 흘러 있었어요. 이럴 때는 저기를 어떻게 갈아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아유, 그냥 훅 떠네. 리프팅 일어났네요. 여기 이 부분도 살짝만 이렇게 갈아주시면 사이드 있는 부분까지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 손톱은 다 오프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중턱만 날리고요, 다음에서 다시 젤이 연결해서 바르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리페어가 가능할 때까지만 오프를 할게요.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다 오프 안 하고 중간에 리페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자, 지금 제가 리프팅 일어난 부분은 잘라냈고요. 여기 있는 중턱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럴 때에는 실은 일반 소고프로 하시면 다 갈려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처럼 베이스 비트가 많이 갈아내는 비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베이스 젤 정도는 오프를 하고, 많이 오프는 못해고 손톱은 거의 못 갈아내는 애거든요. 얘를 가지고 살짝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만, 부드럽게 연결이 되게끔만 좀 움직여주세요. 자, 그러면 큐티클 쪽에 있는 옆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연결이 됐어요. 지금 없죠? 다만 지금 여기가 좀 울퉁불퉁해서 여기다 좀 이따가 형태를 다시 잡아주는 일이 있겠지만, 옆에 있는 사이드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정리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다가 다시 살짝 한번 샌딩 처리하시고 젤 시술하시면 되세요. 여기가 좀 많이 리프팅 일어났네요. 여기만 살짝. 그러니까 다시 리페어를 하실 때는 밑에 베이스가 너무 멀쩡할 때는 리페어를 다시 시도를 하신다라고 할 때는 지금처럼 중턱 있는 부분 여긴데만 살짝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계속 이렇게 한 번씩 굴리는 거는 전체 표면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곡선이 잘 연결이 되는지 한번 체크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포름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턱선이 완전히 깔끔하지 않아도 리페어 해도 될까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좀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게 좋은 게요. 왜냐면 젤 시술을 하고 나서 베이스가 예뻐야 위에 컬러 젤이 되게 예쁘게 컬러링이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케어를 안 했기 때문에 되게 좀 울퉁불퉁해 보일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케어까지 갈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한번 날린 이 작업을 한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오프를 할 때 좀 손톱이 울퉁불퉁했었던 각이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매끄러워져 있어요. 당황한 눈빛. 자, 요렇게 됐죠? 여기도 갈게요. 그럼 옆에 사이드 아직도 제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옆에 사이드 묻어있는 부분 정리하시고, 큐티클 쪽 이렇게 살짝 한번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엣지 쪽 살짝만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옆에 사이드 한번 살짝 볼게요. 이쪽 사이드. 더 주민을 당기면 핀트가 나가서 제가 더 주민을 못하겠어요. 아까 주민을 했다가 핀트가 나가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얘가 자꾸 초점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주민을 당기도록 할게요. 사이드 살짝. 그 다음에 큐티클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씩 움직이는 방향으로. 자, 그러면 여기 살짝 남아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오픈은 다 끝났어요. 중간 살짝 계속